시작. 네, 반갑습니다. 머리 만지는 사람 헤어 연구소에서 오늘 열펌 강사를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뜻깊게 열펌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기 위해서 멀리서 오셨고요. 현재 지금 열펌 쪽에서는 가장 하이 클래스에 계신 강사님이세요. 그래서 참 어려운 분을 보신 분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질문을요, 한 100개씩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100개씩 질문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다 가져가세요. 정말 열펌이 요즘 대세죠? 그래서 열펌을 알아야지 여러분이 돈을 벌어요. 열펌을 모르면 정말 돈을 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커트도 잘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다른 거는 우리가 공부를 할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시고, 특히 오늘은 제가 좀 강조를 했습니다. 연화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가르쳐드려요. 그래서 너무 지식을 너무 어렵게 가르치지 말고 정말 눈높이에 맞춰서 연화 보는 거 위주로 많이 좀 가르쳐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모지 선정하는 거 이런 위주로 많이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송명선 미용장님 하죠. 네, 송명선 미용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카메라 울렁증 있어가지고 카메라만 막 이러고 있는 게. 너무 가까이 오시면 콧구멍만 나와요. 네? 너무 가까이 오시면. 괜찮아요, 이제?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지금 머리 만지는 사람, 저희 이게 지금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저 때 한번 하고,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저희 정강아 미용장, 님은 저희 이제 지회 부회장님이시라 항상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또 회장님도 와 계시고, 회장님도 영광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열펌을 뭐 여러분들 샵에서 많이 하고 계시지만 가장 많이 하는 연화부터 그리고 아이론 펌머 어때요? 괜찮아요? 원래 볼륨 매직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볼륨 매직 가장 많이 하는. 근데 이제 이왕 세미나를 하는 거 그냥 아이론 펌머 언젠가는 여러분 한번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네, 하셔야 되잖아. 네. 그게 이제 아이론 펌머는 약간 심화 과정 쪽으로 넘어가긴 하지만 원래 펌머는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게 뭐 이렇게 아이론 펌머하고 뭔가 기구적인 것보다 모발 물질 파악을 잘 해서 일단 이렇게 테스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또 그 머리에 맞춰서 약액을 어떻게 또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모발을 안정적으로 연화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막 오버해서 너무 앞서가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죠? 하나하나 이렇게 잡고 가면 나중에는 여러분들 다 그러니까 멋진 스타일의 완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연화도 좀 같이 공부도 하고 하는 거지만, 네, 그죠? 때론 브레이크 잡고 한번 뒤돌아가고 봐서 기초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이 머리 가야 된대요. 그래서 빨리 제가 실수를 할게요. 네. 염색머리예요. 염색머리 모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펩타이드가 없는 머리카락인데 일단 손상으로 치면 될 것 같아요. 건강한 머리는 아니고, 그죠? 일단 손상한 머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눈을 좀 이렇게 탁 켜서 보세요.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빛 테스트를 해보면 머리카락이 여기 딱 엉키죠.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머리카락이 그나마 큐티클이 좀 살아있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머리가 엉킨다는 거는 큐티클이 깨져 있는 거예요. 모발 안에 어디만큼 깨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머리가 손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약액을 원터치 바르면 되겠죠. 그죠? 약액을. 그렇죠? 뿌리를 예를 들어 살린다 그러면 버지니아 쪽만 따로 바르시면 되고, 원터치, 투터치, 쓰리터치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빗질 테스트 봤을 때, 그죠? 자, 이제 손으로 문진을 이제 잡았을 때 손으로 꺾어보는 거나 당겨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머리카락 탄성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탄성이 지금 보면 모발에 색소가 있어서 탄성도 있지만, 여기는 일단 버지니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하겠죠? 힘을 보시면 돼요. 자, 건강하죠? 그죠? 네. 이러면 머리카락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단백질이 있다. 이러면 커먼은 나오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시면 돼요.
단백질이 있다는 거는 뭔가 내가 이제 퍼머 약액을 도포해서 결합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합. 퍼머의 힘은 결합력이기 때문에 걔를 결합을 얼마만큼 끊어서 그만큼의 또 결합을 시켜주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네. 뭐 PPT를 바르고 환원제 도포하고 이거는 나중 일이고 일단은 이렇게 모발을 진단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진단.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단백질이 없으면 일단 어떻게 돼요? 펌은 안 나와요. 네. 일단 단백질이 없으면 어떤 그 펌약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클리닉, 뭐 펩타이드 보강제, 뭐 LPP, 폴리펩타이드, 뭐 로우 펩타이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 들어간다 해서 여기에 없는 단백질이 채워주고 결합하고 이러지를 않아요. 사실 기본 베이스는 있어야 돼요. 단백질이 뼈대가 있어야 걔네들이 들어오는 PPT나 LPP를 펩타이드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죠? 없는 머리카락이 다 들어가서 잡아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해보면 뭐가 있어요? 단백질이 있는 거예요. 단백질이 있다는 거는 이 머리는 내가 세팅을 해도 되고 디지털을 해도 되고 매직 해도 되고 볼륨 매직 다양하게 열펌머를 구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나와요. 복구하면 되지. 복구는 그거는 단백질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지 그냥 막 눌러주고 이런 거는 사실 유지력이 짧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가 타버린다든지 그리고 머리카락 안에 테스트를 봤을 때 단백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 모험을 하면 안 돼요. 아셨죠? 고객님한테 진실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고객님 단백질 없기 때문에 펄을 거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약간 뭐 스트레이트 쪽이나 아니면 클리닉 쪽으로 해서 단백질 없으니까 뭘 해야 돼요? 고객님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백질 채우는 그런 걸 시술을 집에서 홈케어를 많이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머리의 주성분은 뭐죠? 단백질. 단백질에도 가장 중요한 게 케라틴. 케라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스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시스틴 함량이 많아져야 컬을 걸 수가 있고 뭔가 매직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윤기. 그래야 고객님이 이런 찰랑찰랑한 여신 머리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어디 스타일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펌제 때문에 뭔가 스타일이 이쁘게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단백질, 케라틴. 케라틴에서도 가장 많이 있어야 되는 게 시스틴 함량이 높아야 펌머가 잘 나와요. 같은 건강한 머리라도 시스틴 함량이 적으면 펌머가 안 나와요. 특히 가는 머리들. 이건 뭐 진짜 교과서적으로 기본이에요. 기본. 뭔가 뭐 PPT나 LPP가 들어가서 얘가 펌머가 나오는 원리가 아니고 뼈대가 있어야 돼. 항상. 그죠? 지금 우리 조아라 선생님 머리는 뭐가 없어요? 그렇죠. 단백질이 없는 거야. 거기에서도 케라틴. 케라틴에서도 가장 펌머의 원리, 가장 기본이 되는 시스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틴 함량만 높여주면 저 머리도 나중에는 매직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컬은 욕심이고 그 다음에 볼륨 매직. 그러면 모발 안에 케라틴이나 뭐 시스틴, 뭐 단백질 이런 건 하나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머리의 주성분은 케라틴이에요. 케라틴만 많이 축적을 시켜주면 좋아요. 머리카락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상한 막 플라스틱을 축적을 시켜주고 로봇을 자꾸 만들어 놓으면 머리카락은 뭐가 돼요? 그렇죠. 좋아하지 않아. 이상한 머리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로봇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머리가 거칠게 나오지? 뭔가 뻣뻣하지? 머리가 왜 이러지? 고객님은 비싼 돈 주고 펌을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 책임으로 다 전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고객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예요. 고객님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전달해 주는 게 우리의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해야 기술이 돋보이는 건데 그냥 무조건 약 갖다 발라버리고 그냥 약체를 해버린다 해서 이게 펌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진단을 진짜 많이 해야 돼. 여기에서 일단 시간을 많이 끌어주셔야 돼. 네, 일단 머리카락 진단 그리고 뭐 했는지 막 코치코치 캐 묻지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물어보셔야지. 본인이 잘 모르겠으면. 그리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문제성 머리카락에 포함된 그렇죠? 뭐 금속성 물질이 많이 채워져 있는 건지 뭐 코팅이 많이 끼워져 있는 건지 이런 애들을 먼저 여러분들 보셔야 돼. 그래야 진단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고객님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컬,
C컷, 볼루매직, 아이롱 뭐 여러 가지 이런 기구적인 물리적인 그거는 나중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얘기를 하셔야 돼. 고객님 아이롱 펌 하고 싶은데 컬이 없으면 안 나오는 거지. 그죠? 뭐 거기에다가 아무리 좋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케라틴 갖다 바른다 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진단해본 결과 이 머리카락은 아이롱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는. 근데 이제 더 힘든 머리카락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런 문제성 머리카락도 잘 진단하셔야 돼. 그리고 샴푸도 이런 금속성 물질 제거용 샴푸도 많아요. 요즘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단 머리카락 안에 찌든 때 이런 거 있어. 쉽게 생각하면 찌든 때 펩타이드 안에 뭐 이렇게 촉촉 박혀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을 일단 좀 제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펌약이나 이런 펌약 들어가기 전에 펩타이드 보강 물질 뭐 이런 애들이 자리를 못 잡아요. 얘네들 때문에. 좀 빼주면 좋겠는데 그냥 막 어거지로 갖다 집어 넣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샴푸를 일단 전처리 샴푸를 하실 때 이 펩타이드에 끼어있는 금속성 물질 제거용 샴푸를 꼭 쓰셔야 돼요. 이런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맞죠? 이런 뭐 마트 샴푸 쓰지 마시고 이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가정용 샴푸 막 써버리면. 왜냐면 이제는 미용실들이 약간 좀 전문성들이 띄기 때문에 전문성 제품을 쓰셔야 돼. 머리카락들이 자꾸 문제로 바뀌어요. 근데 뭐 샴푸로 슈퍼에서 쓰는 이런 샴푸하고는 좀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걔네들은 워낙 코팅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막을 씌워주는 역할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막을 씌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거는 모발에 여러 가지 문제성을 초기화를 시켜줘야 돼. 클리어를. 그죠?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래놓고 진단을 하시면 일단은 바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단. 그죠? 그러면 이제 뿌리를 살릴 것인지 투터치에 바를 것인지 이렇게 빗질 테스트를 항상 해보세요. 텐션을 주지 마시고 이렇게 텐션 없이 딱 당겨보면 여기에 우리 뭐 SNS상에 보면 이렇게 빗질하고 사진이 많이 찍더라고요. 그죠? 그게 머리가 손상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수 있겠지만 우리들은 뭐예요? 약을 투터치 바를 것인가 원터치 바를 것인가 힘을 빼면 이렇게 딱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원터치 그냥 쉽게 발라버리면 돼요. 네. 그러면 내가 컬을 나와야 될 부분이 어디예요? 끝쪽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약처리 안 할 거야 이따가 선생님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얘는 끝머리 쪽은 라인 쪽은 일단 펩타이드가 없는 거야. 펩타이드 단백질. 쉽게 생각하면 큐티클이 깨져 있다는 건 단백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약처리를 잘해야 되죠. 그럼 여기만 집중적으로 뭐 PPT 바르고 LPP 바르고 그다음에 여러분 환원제, 펌제 이거 덕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반응들이 아주 좋아요. 네. 딱 대답 한 번 해서. 펌제는 사실 제가 광고는 펌제는 그냥 쓰고 계신 펌제 쓸게요. 네. 지금 바르는 거는 뿌리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그냥 PPT 폴리 큰 덩어리 분자의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물타입들이 전처리용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네. 등치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이런 식으로 뿌려주시면 되고 엄마들 머리 같은 경우는 흰머리 많이 하시죠, 그죠? 흰머리 많이 하신 분들은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머리가 점점 뭐야? 딱딱해져 있다고 로봇가 되어 오신 분들은 이런 PPT 많이 뿌리는 것보다 좀 풀어주는 게 좋아요. 경화된 거. 그러니까 그러면 LPP를 발라주는 게 많이 좋아요. 함량적으로. 네, 그렇죠. 일단은 무조건 PPT도 PPT지만 이런 개념이 좀 있어요. 들어가다 보면 머리카락 딱딱한 사람들은 좀 풀어주는 쪽으로 가야 되고 너무 이렇게 축 처져 있는 분들은 약간 머리카락 힘을 주는 쪽으로 보셔야 돼. 개념이.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거는 뭐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PPT 바르고 LPP지만 손상도에 따라서 전호체를 쓰는 게 조금씩 약간씩은 틀려져요, 여러분. 아셨죠? 근데 재밌죠?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이제 샵에서는 섹션 나눠서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핸들링도 해주시고 좀 잡아주시고 요즘은 제품들이 열 처리를 안 하게끔 이런 제품들도 많이 나와요. 열 처리 해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회사마다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열이 가면 손상이 간다 이런 회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꼭 열처리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안 하셔도 되고 해도 되고 그 손상도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일단 발라놓고 큰 덩어리를 발랐어. 자, 바르고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더. 그럼 조금 더 힘이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머리카락 안에 얘가 들어간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죠? 일단은 PPT는 폴리 큰 덩어리의 분자 입자라 아무래도 손상도가 심한 분들이 걔네들 쓰면 좋아요. PPT 위주로 먼저. 네, 입자가 큰 놈을 들어가야지. 그죠? 아까 펩타이드 보강 그 기둥이 일단 있어야 돼. 걔네가 들어오는 거 탁탁 잡아줘요. 갖다 붙어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니까 머리의 힘은 여러분 결합이에요. 결합. 파머도 결합력이지만 이런 제품력도 결합력이 좋은 제품을 쓰셔야지 결합력이 막 나쁜 거 써버리면 그냥 들어갔다가 막아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 제품을 선정할 수 있는 눈을 키우시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지만 그거를 실무에서 많이 해보셔야 돼. 실무에서. 아셨죠? 자, 일단 여기에서 고객님들이 좀 고단가를 받았다 싶으면 그냥 뭐 열처리 약간 하셔도 되고 좀 바쁘다 하신 분들은 드라이로 하셔도 돼요. 드라이 열처리 가볍게 하시고 손상도가 심한 분들은 너무 드라이 수분을 H2O를 너무 날리면 안 돼. 수분을 이렇게 이제 펩타이드 보강을 하면 주변에 케라틴도 채워지지만 수분이 많이 모여요. 모발에 수분이 많이 모인다는 거는 점점 젊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수분이 없어지면 머리카락이 어떻게 돼요?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갈라지고 힘없어지고 뭔가 손상들은 일단은 수분이 없어요. 수분이. 그죠? 우리가 이제 나이 드시면 이렇게 막 손도 갈라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름도 생기고 머리도 손상도가 가면 갈수록 수분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수분을 채운다는 거는 이런 PPT나 이런 FPP 펩타이드 보강을 하면 주변에서 수분들이 많이 모여요. 촉촉해져요. 그냥 자동으로. 원래 이런 물질 제품 속에 다 수분들이 또 축적되어 있고 그래서 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뿌려주시면 돼요.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아셨죠? 이게 은근히 쉬운 것 같아도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약간 좀 제품 바를 때도 프로페셔널하게 발라주시고 섹션을 한번 떠서 이렇게 섹션을 좀 나눠가지고 바를게. 지금은 이제 제가 바르는 건 뭐냐면 LPP 바르고 있어요. LPP는 뭐냐면 작은 입자. 쉽게 생각하면 LPP의 약자는 로우예요. 로우 펩타이드. 로우는 작은 물질의 LPP다. 그러니까 단백질이다 보시면 돼요. 네. 아까 큰 입자가 들어갔고 이제는 부드러운 LPP가 들어가면 머리카락이 좀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아까 뭐 흰머리 많이 하신 분들이나 약간 머리가 딱딱해지신 분들은 LPP를 많이 발라주면 LPP 안에 이런 뭐 양이온 폴리머 들어있어가지고 얘네들은 막 물질도 빼주고 그래요. 혹시 LPP 바르면 쭉 닦아내면 색깔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네, 그게 이제 나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빼주면 좋아요 또. 그러니까 열펌머 많이 하신 분들은 내 손님이 어느 층이 많이 있냐고도 파악을 해야 돼. 그러니까 흰머리 많이 주신 분들은 파마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왜? 그 머리카락에 뭐가 많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염색, 이런 금속 물질, 염색에 대한 이런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결합이 약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걔네들 약간씩 빼내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에요. 테크닉이고. 이런 제품이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쓰는 거는 약간 pH가 좀 내재된 LPP입니다. 로우 펩타이드. 쉽게 생각하면. 뒤에 우리 잘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네.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바르는 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품은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이 머리에 맞춰서 이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제품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자기가 쓰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돼요. 네. 자연으로 들어가는 건지 어느 정도의 성분표를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돼요. 네? 아셨죠? 네. 다 똑같지 않아요. 전에 쓰는 것도 있고 후철이 들어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헹궈야 되는 머리가 헹궈야 되는 제품이 있고. 네. 그래서 자기가 쓰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한 번 정도 이렇게 뒤를 보시고 성분표를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헹구지 않고 쓸 수 있는 약간 수용성 LPP예요. 물에도 녹고 막 이런 제품. 괜찮겠죠? 써도 잘 찾아봐요. 여러분 좋아요. 자 이제 자연으로 이렇게 한번 발랐어요.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은 열 처리를 안 해도 그냥 들어가서 결합을 해요. 요즘 제품들은 쉽게 열 처리를 안 해도 결합을 쉽게 하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볼게요. 자, 테스트를 보면 뒤에가 안 보이니까 촬영 기자님 아니 자 테스트 뒤에 보시면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의 단백질에 대한 탄성도를 어느 정도 체크를 먼저 하세요.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내가 채운 게 좀 들어갔네. 이게 뭐 실리콘이 들어가서 땅땅해질 수 있지만 일단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머리. 네, 나오셔도 돼요. 자, 한번 해서 한번 만져볼게요, 여러분. 한번 만져보세요. 일단 테스트가 우리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겨서 했잖아요. 저게 생각보다 머리보다 어려워요. 자, 제가 테스트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머리카락을 어느 정도 이렇게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올려서 엄지, 검지 잡고 머리카락에 탄성도를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테스트를 함으로써 머리카락이 아까 처음에 우리 약 바르기 전에 모발하고 펩타이드 보강을 했을 때 모발 상태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들어갔다. 고객님 지금 머리카락이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자랑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괜찮죠? 자,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만 마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머리카락을 만질 때 절대 당겨서 끊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당겨가지고 툭툭 끊어버리면 고객 진짜 싫어하세요. 자기 머리카락 갖다 끊어버리면 그거는 폭행이에요, 폭행. 단백질 폭행. 머리카락이 싫어요. 요즘 뭐 단백질 막 지가 이렇게 손끝에서 막 걸려요. 이렇게 싫다고. 이렇게 툭, 이렇게 제가 얘기한 그거예요. 이렇게 툭 끊어버리는 경우. 갖다 몰려서 툭 끊고 가고 그러면 고객님이 싫어하세요. 얼마나 그 순간 이게 짜릿 이런 게 있잖아. 자. 그럼 편집 되겠죠? 가만 안 놔둘래? 자, 일단 자, 이제 여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약체리 할게요. 알았어. 그거 볼주 산성펌제 있죠? 샵에 산성펌제 있고 중성펌제, 알칼리펌제 있어요. 어떤 게 좋다 나쁘다기보다 펌제 그 머리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치오. 치오 베이스를 많이 씁니다. 치오는 어떻게 보면 깨끗해. 그냥 잔류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고 깨끗해 빠져나가고 깔끔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잔류하는 거 싫어해서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환원제들 종류는 많지만 뭐 이렇게 속일 수도 있고 써가지고 눈 이렇게 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저는 치오로 다 써요. 베이스들이 치오로 많이 쓰고 오늘은 제가 준비되어 있는 게 단연 펀즈라서 그걸 한번 써볼게요. 뭔가 홍보하기보다 일단은 베이스가 약간 좀 아민도 치오도 있고 아민도 들어있을 수도 있고 치오도 있고 일단은 여기에 뭐 치오라고 써져 있지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손상모하고 건강모 반을 섞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쓰는 대중적인 제품이에요. 얘가 지금 제가 pH8이라고 써져 있는 제품하고 pH9하고 섞을게요. 여기는 건강모 보통모라고 써져 있어요. 약간 이제 뭐 이 펌약은 여러분 이 점성을 보시면 돼. 농도를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약간 이렇게 물타입 쪽은 약간 약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조아라 선생 같은 머리를 예를 들어 내가 매직을 한다 그러면 얘 단독을 발라버리면 홀라당 다 녹아버려요. 일단 물이 pH가 7이지요. 7. 물이 우리가 쓰는 샴푸실에서 쓰는 물이 7이에요. 7. 그러면 테스트를 아까 했어. 근데 머리카락이 막 쭉쭉쭉 늘어나. 그러면 한 문제는 pH가 7 이하 제품을 쓰셔야 돼. 그게 뭐냐면 물 이하의 pH를 쓰셔야 된다고. 그러면 물 이하의 pH가 뭐 있어요? 7 이하. 그래서 중성,
약산성, 뭐 여러분들 원하는 산성,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매직이다, 복구 매직이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필요한 이런 물질을 작업하실 때는 항원제가 너무 세버리면 현장에서 직사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냥 착!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뭐 복구, 뭐 스크린 한다고 살아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이상한 상상하면 안 돼. 여기 복구 이렇게 써져 있다서 복구가 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미용사는 일단은 진단을 잘해야 돼. 펌약을 아까 내가 진단하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라 선생 머리, 자 뒤로 살짝 돌려봐. 그렇죠. 저 머리 예를 들어서 내가 복구 매직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저 머리는 일단 산성 베이스를 좀 깔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축 늘어져 있으니까. 산성 펌제면 보통 뭐 4, 5 막 이러죠. 5, 그리고 뭐 6까지, 7까지도 중성 펌제 막 이렇게 얘기하자. 그죠? 약산성 펌제 이런 분들 계시고. 그런 이제 뭐 이름 짓기 나름이지만 보통 그 정도의 pH에서 놓으시면 돼요. pH 범위가. 그래야 머리카락이 좀 안정적이고 머리카락이 좋아해요. 아, 나를 좀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근데 갑자기 팔 탁 쳐버리면 이렇게 이제 벌써 딱 쓰러져요. 그러면 거기다가 막 열을 갖다 대고 막 매직한다고 이게 막 윤기 나고 그러지 않아요. 화장실 가서 막 기도하고 인터넷에서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뭔지 일단 아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일단 파악이 했어. 이 머리카락은 아까 물한테도 이겼어요. 그죠? 그러면 8 이상의 제품을 써도 되는 거야. 그죠? 네네. 그러면 저는 좀 전에 뭐야 8하고 9하고 섞었어, 여러분. 거의 베이스가 거의 치오 쪽에 많이 치우친 한원제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이렇게 이제 농도를 보시면 충분히 이 머리카락을 내가 연화를 볼 수 있는 조건인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내가 물을 바른다 해서 나쁘진 않아. 근데 베이스를 많이 깔아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채우는 연화는 좋은 거예요. 연화는 여러분 채워야 돼. 바짝바짝 마른 연화보다 채우는 연화. 그게 뭐냐면 통통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연화 보고 나서 통통해지면 진짜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돼요. 그러니까 매직을 하도 약간 채우는 연화법. 착착착 윤기가 바짝바짝 나는 게 물광 매직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케라틴을 아까 채웠잖아요. 얘네들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연화를 하실 때. 그러니까 통통하게 채우는 연화. 계속 약이 부족하면 계속 어떻게 해요?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하기 좀 그렇지만 배 터질 때까지 계속 머리카락을 계속 먹여야 돼요. 배 터질 때까지. 그럼 얘가 뱉어 나중에. 그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끼리 있어서 하는 얘기지만 계속 먹여야 돼요. 왜냐하면 모발에는 수분량도 틀려요, 여러분. 예, 손상도가 틀리기 때문에 수분량도 틀려요. 그러면 들어가는 게 계속 아미노산이 막 잡아 당기는 거야. 계속. 왜? 공간이 그만큼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밥에 따로 있고 또 몸에 따로 있다고 얘기하죠. 배가 불러도 계속 들어가고. 얘가 되지 않나요? 계속 뭐 해야 돼요? 샤워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해를 일단 돕기 위해서 여기다가 물 타입의 한원제를 이런 식으로 도포해도 사실 나쁘지는 않은데 너무 시간이 오버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전처리 하실 때도 아까 PPT 이런 것들 너무 오버하게 발라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내가 헹구지 않을 시에 너무 전처리 베이스를 많이 깔으면 연화 과정에 이렇게 어떻게 돼요? 포화 상태가 돼서 방해를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전처리는 적당하게 운동하는데 막 배 터지게 밥 먹고 뛰면 이게 진짜 힘들어요. 머리카락도 똑같아요. 너무 많이 먹이면 이게 포화 상태가 돼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적정하게, 그죠? 만졌을 때, 이 정도면 얘 괜찮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열처리를 잘 안 해요. 진짜. 샵에서도 열처리를 잘 하는 편이 아니고 그냥 자연으로 다 그냥 가요. 그리고 이제 연화 과정이 좀 더딜 때는 그 드라이로만 좀 이렇게 끝내고 이렇게 끝나지 여기다 막 계속 뭘 돌리고 막 이러진 않아요. 네, 그냥 열처리 해놓고 갔다가 뭐 10분 있다가 와서 다시 한번 재터치 바른다든지 좀 그런 테크닉을 많이 씁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런 물타입 한원제를 도포해서 얘를 베이스를 깔아준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흰머리, 그러니까 염색 머리들은 이 키티클이 열렸기 때문에 한원제의 이런 베이스, 즉
적응을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약 적응.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아라 선생 머리 같은 게 할 때도 만약에 다이렉트로 본론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돼. 하나하나씩 이렇게 차근차근 베이스를 깔아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근데 너무 또 많이 깔아도 연화가 더디기 때문에 근데 또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이제 우리 선생님 머리는 사실 너무 오버 돼버리면 안 돼. 시간이 너무 오래 끌어도 베이스를 너무 많이 깔아도 이제 아라 선생 같은 머리는 펩타이드가 없는 머리들은 많이 깔아야 돼. 왜? 쓰러지지 않게끔. 일단 열퍼머 매직이든 볼륨 매직이든 뭐 여러 가지 뭐 세팅 이런 디지털 물리적인 아이롱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하실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연화가 진짜 중요해요. 연화를 내가 얼마만큼 건강하게 시키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이롱 퍼머 자체는 사실 여러분 샵에서 연습하면 돼. 그거는 그냥 가발 놔두고 여러분들 뒷머리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지금 실무에서 여러분들 하고 있잖아요. 약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여러분들 시술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내가 물질 파악이 안 되고 연화 파악이 안 되면 결과물이 자꾸 다르게 나오는 거야. 어떨 때는 잘 나오고 어떨 때는 안 나오고.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약체리부터 완벽하게 해야 돼요. 저는 자신감이 있는 게 왜 제가 자신이 있냐면 자신 있게 샵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물질 파악도 내가 완벽하게 잘하고 연화도 내가 자신 있게 잘 보기 때문에 어떠한 아이롱 펌머를 해든 뭐 새로운 기기가 나와도 갖다 대면 다 나와. 펌머가 왜 나와요? 연화가 잘 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야 결국은. 정답은 여러분 돌아갈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연화만 잘 보면 뒤로 많아 앞으로 많아 거꾸로 많아 세워서 많아 여러분 다 파면 잘 나오는 거야. 그냥 나와. 그거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연화를 못 보면 지하물이 나와도 안 돼. 뭐 수분이 몇 프로고 둔이 뭐 온도가 몇 도니 이건 뭔 의미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에 목숨 걸어야 돼. 안 되면 잠 자지 말고 연습해야 되고 잠을 안 재워. 자지 마. 우리 정강남 위원장님은